뭐 요즘 뱀도 키우고 네. 고슴도치도 키우고 네. 막 다양한 동물들 키우잖아요. 네. 그런 동물들조차도 네. 질투라든지 막 이런 감정이 있을까요? 아, 오르가즘도 느껴요? 뇌에서는 약간 아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좋다 이런 죽어도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이상한 호르몬이 확 나오는 것 같아. 어. 꽉 잡고 싶다. 꽉 잡고 그만 잡아라 죽는다 김덕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TV의 저는 정민영. 오정의 오인혜 아니죠? 저는 오윤혜입니다. 아 진짜 언니 이름을 미치겠어. 정혜래 자꾸 이내는 내 동생이거든. 20만 넘었으면 내 이름도 알 때도 됐잖아요. 윤은혜 아닙니다.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진짜 오이네라는 글이 많더라고. 네, 그래서 내 동생이 굉장히 싫어해. 아 동생 이름이 오이네 씨입니까? 네, 맞아요. 안 그래도 언니가 오정TV 하는 거 숨기고 사는데 선생님이거든요. 교직생활 네, 중이세요. 네. 언니는 오윤혜를 부끄러워하는데 숨기고 있는데 자꾸 오윤혜라고 하니까. 교육자 집안이네. 아, 교육자 집안. 동생은 또 선생님이고 우리 우리 오 여사님도 교수님이셨잖아요. 과거야, 과거. 네네. 과거는 중요하죠. 아버님도 교육을 담당하고 계세요? 그쵸, 저희 아빠도 선생님이고. 어. 집안 밝히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돌아가는 집안인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이분도 어떻게 보면 교육에 네. 몸을 담고 있는 분이기도 해요. 맞아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님을 모셔보고 재미있는 동물들의 사랑 이야기, 질투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뵙게 됐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꾸구 어때, 꾸구? 아, 뭐 요즘에도 잘 나가고. 우리 아들이 엄청 좋아해 엑소쌤을.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약간 거의 인스타 업로드가 다 꾸구 이야기밖에 그렇죠. 주로 그게 제일 돈벌이가 되나 봐요. 메인인가 보네. 그게 이제 메인이죠. 어. 최근에는 이제 꾸그 선생님들이 한 1000명 정도 넘거든요. 네. 거기서 제가 지금 1등을 하고 있고 대박인데. 압도적이야. 저번 주말에는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제가 또 강의도 한번 하고 아, 선생님들 대상으로? 네, 강남에서 이제 큰 곳을 빌려가지고 세상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저렇게 가르쳐야 된다. 오. 꾸구를 거의 대표하는 선생님이네요. 그러면. 아, 그쵸. 이제 대표님이랑도 이제 따로 뭐 제일 이렇게 예뻐하겠다. 많이 예뻐해 주시고. 그 과학 말고도 다양한 과목이 있는 겁니까? 꾸구? 거기 뭐 수학도 있고 아, 미술도 있고 아. 모든 분야가 다 있으니까 네. 요즘에는 또 이제 융합형 인재를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줘야 그치, 되는데 제가 홍보는 홍보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어릴 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엄마가 손잡고 어디 무슨 몇 시간 걸려서 과학관 가고 그치. 아, 어디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막상 가도 애들이 좋아하지도 않아. 어. 계속 엄마 기념품, 맞아! 아씨. 뮤지엄샵 맨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꾸그는 어때요? 여기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한 시간을 부모님이 쉴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구나. 저희 아들이 이제 엑소님 그 수업을 되게 네. 열심히 들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요즘 친구들이 정말 똑똑하다. 선생님보다 더 약간 막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 진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오. 우리 아들 이름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6원인데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진짜 네. 6원이구나. 그래, 예를 들어도 6원이고. 근데. 유건아 너도 좀 질문 좀 해봐 하는데 너무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얘가 질문을 못 하더라고. 처음 그 수업을 들으니까. 보시면 어때요? 요즘 아이들 보면은.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도 많고 근데 저는 약간 교육 철학 자체가 오히려 엉뚱한 질문하거나 엉뚱한 답한 친구들한테 더 박수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꾸그가 좋은 게 기존의 다른 것들은 그냥 녹화해서 그냥 틀어줘요. 네. 근데 5세에서 13세는 그냥 그거 틀어주면 아무도 그거 안 보거든요. 그치, 수동적이니까. 근데 이건 이제 실시간 소통. 오. 질문하고 농담하고 얘기하고. 우리는 계속 코딱지 얘기만 하더라고. 선생님, 코딱지, 똥, 한참 그런 거 그치, 좋아하거든요. 제일 관심 많을 때잖아. 근데 이거 진짜 강추하는 수업이에요, 제가. 네. 저도. 저희 아들은 그 BTS에 요즘 그 네. 춤에 빠져 있거든요. 어. 몸이 전혀 따라주지 않아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춤을 자꾸 추는데 거기에 한번 또 제가 네. 문 두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근황은 꾸그 말고 또 없나요? 근황은 뭐 그거 말고는 다양한 과학 방송 하고 있고 네. 최근에 또 13조 원짜리 그건 뭐야?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매부쇼에서도 했었잖아요. 했었죠. 별 찍은 거 만원경? 그렇죠. 그런 거나 이제 누리호 발사 이런 것도 제가 KBS 생중계로 이제 진짜? 과학 커뮤니케이터 대표로 나와서 하고 대박이네. 그 옆에 항상 달고 다니는 1분 과학님은 요즘 그분이 되세요, 이끼에 그분은? 빠졌던데 여자친구 그 때문에? 방에 이끼를 그냥 키우고 온막이 다 이끼예요. 온막에 이끼에 이끼를 빠졌던
저 여자친구가 이끼 매니아야. 두 분이서 이제 이끼 보면서 이끼 얘기하고 심지어 저랑 이제 일본 과학님이랑 과학쿠키님이 여행을 한번 갔었거든요. 어디로요? 제주도에. 네. 이쁜 카페나 맛있는 거 먹으라는 것도 안 먹고 계속 재보니까 일본 과학님이 네. 어디 막 계속 나가서 흙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귀신 들린 것처럼 얘왜 그러냐니까 이끼 파야가 된다고. 제주도에서 이끼를 네, 여자친구 선물 줘야 된다고. 이끼가 근데 땅 속에 있어요? 보통 물 쪽에 있지 않아요? 이제 축축한 흙 이런 데 많거든요. 벽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데 파보면서 이제 가져오고. 천연 공기청정계래. 탄소를 엄청 배출하고. 또 보셨구나. 이산화탄소 오. 다 가져가고. 근데 오. 거기 안에 수많은 기생충들이 있어요. 같이 키워야 곰팡이, 돼. 벌레. 같이 키워야 돼. 같이 그게 또 키워야 돼요. 단점이야. 아 그러면 일본 과학님은 지금 이끼에 빠져 계시고 네. 지난번에 엑소님이랑 일본 과학님 나오셨을 때 아주 논란이 된 음.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혹시 뭔지 아세요? 뭐죠? 이게 뭐냐면 시미켄 이야기를 아. 이제 두 분이 해주시면서 네. 시미켄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아, 깜짝 놀랐다. 고아니. 꺼내도 막 끝도 끝이 없다. 없다. 금을 꺼내도 계속 꺼내고 진짜. 진짜로 이거 뻥 아니고 한 손에 안 돼. 한 번 원래 보통 다 한 번에 올릴 수 있는데 그 시미케는 한 번 올렸어요. 두 손을 넣어야 되나? 올리고 나서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근데 올리고 나서 와 진짜 크다 했는데 그 끝이 아니고 또 올리는 거예요. 계속 올리는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한 두세 번 더 올렸는데 진짜 엄청 커요. 그 그래서 고환이 여기에 많은 남성분들께서 분노를 합니다. 어. 시미켄 동영상 우리가 한두 번 봤냐? 아, 본인도 봤다. 지금도 평균이던데 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니, 엑소 본인이 네. 지나치게 좀 작아서 이렇게 시미켄으로 놀란 거 아니에요? 비교 상대적으로 아니 그 여러분들 왜 굳이 최근에 또 싸이 흠뻑쇼 유명하잖아요. 네, 네. 직관이란 말이 왜 괜히 있을까요? 아, 이 달라. 작은 뭐 22인치 화면에 보는 그 고안 사이즈랑 직접 이렇게 꺼낼 때 보는 거는 다르거든요. 아. 그리고 흥분을 하면은 고환 사이즈가 좀 줄어드는 거 아시죠? 아. 수축 때 오히려? 네. 발기를 하면 아, 그렇죠. 그럼 동영상에서는 줄어든 거를 그럼, 우리가 그치. 보는 거구나. 그렇죠. 최소화된 그치, 사이즈인데 이제 아. 제가 직접 직관했을 때는 네. 진짜 물론 약간의 이제 MS는 있었죠. 네. 근데 진짜로 두 번, 세 번 꺼냈어요. 이렇게. 금을 꺼내듯이 두 번, 세 번 꺼냈고 우와. 확실히 사이즈는 달랐어요. 아. 근데 고환과 그거의 사이즈가 비례하진 않잖아요. 그 뭐 성기 사이즈랑은 비례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그분은 그 성기도 엄청 컸고 아. 근데 고환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성욕이나 정력을 대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남성 호르몬의 80%가 고환에서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아니요, 남성 호르몬의 80%는 바로 이 풀발 삼치에서 나와요. 맞습니다. 풀발 여러분들 삼치사. 시미켄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그 제품입니다. 최근에 정말 놀랐던 게 전민기 씨랑 아주 오랜만에 사랑을 나누게 됐습니다. 올해 첫사랑. 네. 사랑을 나누게 됐는데 네. 보통 이제 전민기 씨가 40대니까 한번 사랑을 나누고 나면 이제 식잖아요, 그 그럼 친구들이. 한 번 끝나지. 죽잖아 그냥. 어. 얘네들 재생 불가잖아. 그치? 끝났는데도 계속 이 친구가 살아있는 거야. 아, 화났구나. 대박.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나는 이런 거는 10대, 20대에서만 그치. 가능한 줄 알았고 어. 그래서 내가 이거 왜 그래? 그랬더니 풀발 먹었다고. 아 진짜. 그 정도로 전민기가 효능 효과를 입증한 바로 그 제품이고 제가 바로 옆에서 지켜봤고 만져봤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하기 전에 몰래 먹고 온 거야? 아니 몰래 아니고 그냥 대놓고. 대놓고. 여러분 이게 왜 좋나 했더니 천연 비아그라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해송박 추출물이 듬뿍 들어있어요. 네. 이 원료가 정말 고가의 원료거든요. 그런데다가 인체, 임상도 12주간 완성이 됐기 때문에 발기력 향상, 강직도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분 보니까 네. L-아르기닌이 있는데 맞아요. 제가 알기로 이게 L-아르기닌이 발기력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유지돼 있었구나. 정말 네. 우리 꽈추쌤이 허투루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홍박사께서 직접 제조해서 만드신 풀발 373으로 여러분 뜨거운 밤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그래서 그날 응. 정말 2번 할 뻔했잖아. 하지. 두 분 할 뻔이구나. 할 뻔. 왜냐면 왜? 전민기 죽을까봐.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내년에 할까봐, 올해 또 못할까봐. 그래서 한 번 하고 뭐 아쉽지만 음. 버텍스 넘버원으로 깨끗하게 우리가 샤워를 또 하면서 맞습니다. 그런 어떤 사랑의 여운을 좀 음. 이걸로 깨끗하게 이제 우리가 세정을 했습니다. 버텍스 넘버원이 좋은 거는 사실은 욕실에 뭐 여러 가지 물건 놔두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쓰레기도 맞아. 많이 나오고. 그 사이에 분홍색 곰팡이 엄청 맞아요. 껴. 그런데 정말 아이들부터 임산부까지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애들이랑 저희랑 같이 쓰니까 오. 자리도 차지하지 그렇네. 않으면서 그리고 너무 좋은
성분, 알러진 프리에다가 좋은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네. 햄프시드가 진짜 듬뿍 들어가지고 맞아. 샤워젤을 짤 때 꾸덕해. 음. 그래서 조금만 짜도 거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제품 쓰고 난 뒤로 다른 제품 정말 못 써요. 이게 성분이 착하기 때문에 내 몸에 닿았을 때도 느낌이 정말 좋거든요. 청결하고 아주 상쾌합니다. 네. 버텍스 넘버 1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저희 오정TV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그런 광고인데요. 가온마루의 커피입니다. 요즘처럼 무더울 때 커피 한 잔이 주는 어떤 이런 시원함 정말 좋잖아요. 맞습니다. 이 가온마루는요, SCA 점수 80점 이상만 된 스페셜 등급의 생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게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콩 상태와 향미가 월등한 애들로 골라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은 스페셜 원두, 생두 전문인데 네. 이게 심지어 콜드브루잖아요. 분사식 추출을 해가지고 또 균일한 추출로 인해서 향미가 너무 좋아요. 네. 이 한 병에 지금 12,900원이거든요. 그러면 16잔, 요즘 아메리카노 한 잔에 4,500원, 5,000원인데 그럼요. 네. 경제적이면서도 중요한 건 정말 좋은 원두로 여러분들이 아보카도에 넣어서 라떼 만들어서 아메리카노 저희처럼 해가지고 그리고 맥주에다가 커피 원액을 요즘 같이 섞어가지고 콜드브루 비어를 또 즐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엑소님은 카페인. 카페인에 좀 예민하시다고 해서 네네. 오늘 못 드렸는데 여기에 디카페인 제품도 팔거든요. 데미안이라고 디카페인 제품도 있고 네. 스페셜 원두로 사용한 파우스트 콜드브루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온마루의 콜드브루로 함께 여름 나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주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오늘 주제가 동물들의 사랑? 질투?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렇죠. 오윤혜는 원래도 질투를 잘 안 느끼잖아. 어렸을 땐 질투가 엄청 많았어요. 아, 그래요? 저는 궁금해. 이 질투라는 감정이 호르몬인 건지 네. 인간의 본능인 건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가만히 있다고 질투라는 감정은 생기진 않잖아요. 굉장히 이제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랑 상관없으면 크게 질투가 안 느껴져. 그치. 근데 나랑 되게 직접 상관이 있을 때 그 질투라는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나는 이게 호르몬인가? 아. 지금 내가 엄마가 되니까 되게 좋은 그런 모성의 호르몬이 나와서 좀 유해져서 내가 질투가 안 느껴지나? 그것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 경쟁 가수들, 경쟁자들에 대한 그런 질투가 환경이 되면 엄청 심했어요. 그래 매일 나는 진짜 꿈에서 정말 걔를 잔혹한 짓밟아? 밟고 난리가 나는 거야. 찢어 발겨 막.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질투 아, 정말? 화신일 정도로 오. 이게 극도의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럼 그게 결혼하고 나서 괜찮아진 거예요? 아니면은 아이를 낳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많이 괜찮아졌고 아이를 낳아서 사라져 버렸어. 아예 질투가 질투가. 아예? 웬만해서 질투가 잘 안 느껴져. 이게 정말 과학적인 게 네. 저도 놀랬던 게 네. 제가 준비한 건 사실 동물 이야기였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동물이랑 비슷한 똑같은 호르몬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굉장히 너무 부부 사이가 좋은 들쥐가 있어요. 들쥐? 네, 부부? 부부. 부부야? 확실히 부부 부부예요? 확실한 부부. 아, 이 부부는 귀여워. 사귀면은 네. 애 낳고 나면 절대로 다른 여자 남자 이제 수컷 암컷이랑 발음 안 피고. 오, 들쥐가. 그런데 비슷한 과에 생김새도 비슷하고 이제 과도 똑같은 다른 비슷한 지역의 쥐를 봤는데 맨날 바람 피는 거예요. 쥐? 네, 똑같은 들쥐가. 오. 차이가 뭘까? 응. 그러니까 호르몬 한두 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 뭐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옥시토신이랑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많이 들어봤는데. 옥시토신은 많이 옥시토신이 딱 그거예요. 뭐? 결혼하고 애 낳으면 많이 나옵니다. 옥시토신이? 네. 이거 안정감 느끼게 맞아, 해주는 안정감, 그런 유대감, 호르몬이잖아요. 그다음에 친구나 가족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근데 그 두 사이가 좋은 쥐들은 옥시토신이나 바소프레신 호르몬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런 호르몬은 그러면은 타고나기를 뭐 이 종은 이 호르몬이 있고 또 다른 종은 다른 호르몬이 있고 이런 게 다 있어요? 어느 정도의 그 기준치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좀 작으면은 좀 바람을 많이 필 수도 있고 좀 많은 경우는 진짜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무조건 이걸 결정하는 거 아니지만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네. 실제로 바람 많이 피는 그 들쥐들은 그 바소프레신, 옥시토신이 거의 없는 거예요. 바소프레신은 무슨 역할 합니까? 그것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짝꿍이구나. 그렇죠. 옥시토신이랑. 특히 이제 수컷이 그게 많으면 암컷한테 지고지순해지고 오. 그래서 없는 애들 바람 많이 피는 애들한테 그 호르몬을 넣어봤거든요. 네. 그 완전 둘이 달라져. 둘만 이제 바라보고 우리는 확실히 옥시토신이랑 그 바소프레신 그건 부족한 것 아, 같아. 그래? 그러면 사람한테도 만약에 바람 많이 피는 사람이 있어. 만약에 네. 오윤혜야? 지금 네. 막 바람 피고 싶어 미치겠어? 네. 이 호르몬이 투여하면 바람 안 펴요? 실제로 네. 그 미국의 한 연구진이 그 옥시토신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거든요. 네. 이걸 코 밑에 뿌렸더니 실제로 그런 게 줄어들어요.
아 진짜? 네, 그리고 안 막 되겠네. 위험한 행동이라던가 뭐 주식 이런 거 막 과감한 투자 이런 거 훨씬 줄어들고 아. 그런 뭔가 바람도 이런 위험한 스릴 같은 거잖아요. 어. 그리고 더 재밌었던 게 이 바소프레신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남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유독 어떤 남자들은 되게 결혼하고 이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소프레신의 돌연변이가 많이 생겼어요. 돌연변이 아. 네, 2배가 더 분비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죠, 분배가 안 되거나 기능을 잘 못하거나. 어. 그래서 일반 커플에 비해서 바소프레신의 돌연변이가 생긴 남성은 2배나 이혼율이 높대요. 그럼 이거 미리 요즘 왜 혼인 전에 막 그런 건강검진에서 막 주잖아. 네네. 이런 거 검사해서 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은 되게 좋을 텐데 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낙인으로 아. 찍힐 수도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개 호르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DRD4라는 유전자 이제 수용체가 있는데 네. 그거는 딱 그 도파민이 붙으면은 스릴을 느껴요. 쾌감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 돌연변이 생겨서 더 민감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금만 해도 이게 금방 막 스릴 느끼고 자극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도박이나 주식이나 바람 피는 거에 4배나 높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 이게 타고났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막 타고났다, 뭐 아빠의 영향이다, 막 가정 환경의 영향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유전자의 타고난 문제이기도 사람들이 하겠네요. 그렇구나. 저는 이 호르몬이라는 너무 궁금하다. 개념이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음. 이게 뇌 속에서 뭐를 분비하면 이게 뇌로 이렇게 쫙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진짜 피처럼 혈관을 타고 어. 네. 호르몬이 쫙 분비되는 겁니까? 그 호르몬은 결국에는 뭡니까? 그 열쇠 자물쇠라 생각하면 돼요. 열쇠가 호르몬이면은 자물쇠가 뇌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딱 붙어가지고 호르몬이 붙으면 열리면은 그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액체입니까 호르몬은? 액체는 아니고 단백질이나 아니면 뭐 당 같은 사슬이 붙은 단백질인데 어. 아무튼 그게 뇌에 많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거 말고도 온몸에 다 그런 수용체들이 있어요. 이 호르몬 진짜 신기해. 너무 신기해. 그러면은 모든 동물들, 그러니까 포유류 말고 대부분의 동물들, 곤충들 다 이 호르몬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호르몬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게 사실 뇌를 가진 생명체들 그러니까 네. 고등동물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은 감정을 느끼는 거고 뭐 되게 단순한 곤충이나 이런 애들은 호르몬이 있으면 그걸로 느낀다기보다는 그거에서 몸이 변화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인간이랑 가장 비슷하다고 알려진 포유류들, 뭐 원숭이, 침팬지 이런 친구들은 인간이랑 거의 이런 호르몬이나 유전자가 비슷한 거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비슷하고 뇌도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오. 뭐 사랑이란 감정, 고차원적으로 질투 이런 것도 하고요. 오르가즘도 느껴요? 동물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패턴이 보여요. 그리고 사람이 느낄 때 오르가즘 느낄 때 활성화된 내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고등 동물들 예를 들어서 뭐 침팬지나 보노보 이런 애들은 그 부위 비슷한 부위가 활성화되고 아 사랑을 나눌 때. 그리고 비슷한 행동을 해요. 아 뭔가 실제로? 절정을 느꼈을 때. 다른 동물들은 딱 몇 초나 몇 분 만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 행위가? 성행위가 오직 자기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행위인 거예요. 네. 근데 보노보나 이런 애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이걸 막 만지고 아, 자기 거를. 자기 거를 암컷 없이도 그게 자위행위를 하는 그 거네. 자위를 하는 거죠. 동물도 자위행위를 하는 너무 거네. 웃긴다. 그리고 암컷끼리도 이런 생식기에 서로 부벼요. 아. 동성애라고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이제 클리토리스라 그러죠. 네. 여성이 느끼는 우와. 부위. 그런 대박. 것처럼 이런 고등 동물들도 그런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풀어 올라요. 너무 신기하다. 사람 중에서도 근데 오르가즘 뭐, 못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그럼 동물만도 못한 거야 지금? 그거는 전적으로 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닐까. 상대방의 문제로 역시 우리 갑니다. 엑소 자신감 넘칩니다. 저는 자신 있거든요. 저는 항상 그러면 이 동물들도 봤을 때 어떤 성행위를 하잖아요. 네. 동물마다 이 성행위를 하는 게 다르잖아요. 네. 우리 인간처럼 수컷의 성기는 주로 다 밖으로 나와 있어요? 거의 대부분 밖으로 나와 있고 어. 이제 암컷의 성기가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가끔은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 그래서 암컷 성기가 나오고 수컷이 들어가 있는데 네. 암컷 성기가 수컷 성기로 넣어가지고 정자를 쏙 빼내가지고 데리고 오는 그런 케이스. 귀여워. 쏙 빼는데. 어떤 동물이 그래요?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게 곤충 중에 동물. 곤충 중에 하나였어요. 네. 곤충은 이렇게 개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작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뇌가 없는 거예요? 네, 있죠. 있어요? 개미도 뇌가 있고 아. 굉장히 단순하지만 뇌가 있고 네. 그리고 곤충들 관련해서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성행위를 하는 동물들이 많은데 사랑벌레? 그게 뭐예요? 지혜 느꼈어. 은평구에 떼죠 나타나가지고. 이거 어. 지금 붙어 있는 애들. 그게 그거를 하는 채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그것도 빼고. 어떻게 보면은 질투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와가지고 붙지 못하게. 그러니까 수컷이 딱 자기가 삽입하고 끝나고 나서도 안 빼요. 왜? 빼면은 다른 수컷이 또 내 배우자한테 넣어서 다른 수컷에 이제 정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안 빼고 결국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빼고 한 3, 4일 뒤면 죽거든요. 네. 그래서 3, 4일 뒤에 죽고 나면은 이 암컷은 더 이상 교미를 할 상태가 아니고 알을 벤 상태예요. 그러면 그때가 돼서 이렇게 알을 낳으러 가니까 채용님 말로는 호상이라고. 아 그러면 그 수컷은 한 마리 암컷하고만 교배를 하나요? 그렇죠. 그럼 태어나서 딱 한 명이랑만 하는 딱 거예요? 한 명. 죽을 때까지. 아 불행하다. 호상이 아니야. 엄청 불행하네. 그렇구나. 오. 곤충들도 너무 신기하네. 그 더 신기한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네. 그 약간 되게 얍삽한 애들이 있어요. 네. 뭐 곤충 중에서 파리매라 그러는데 파리매? 우리 많이 봤어요. 날아다니는 되게 벌같이 생겼는데 파리과거든요. 네. 보통 곤충들은 암컷한테 수컷이 선물을 줘요. 왜냐하면 암컷이 주로 알을 베고 이제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 딱 이거 먹이 주면은 고마워 하면서 먹을 때 짝짓기를 하거든요. 아 먹을 거 주면서. 주면서 보통 이제 인간 세상은 다를 게 없어요. 소화가 되기도 전에 그렇죠. 똑같네. 먹으면서 이제 하는 거죠. 동시에 느끼는 건데 우와. 행복함을. 우와. 파리매는 이 선물을 이제 작은 이런 털실 같은 거에 이제 포장을 해서 주거든요. 이쁘죠, 귀엽죠. 그래서 이렇게 뭐야 이거 구찌야? 뭐 이거 뭐 에르메스야? 이러면서 뜯으면서 아 고마워 할 때 이제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가장 이 행복감이 높을 때 기분 그- 좋을 때. 그런데 여기서 네. 얍삽한 애들. 뭐예요? 그래서 뭐 돈이 많이 없어. 어. 인간 세상에서도 뭐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좋은 반지나 네. 좋은 가방 내는 거 선물 포장해서 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포장지는 그럴듯하게 해요. 아내가 없구나. 안에 돌이나 나뭇가지 넣어놓고 아 너무 웃긴다. 진짜 그런 중요한 건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뜯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 뜯는 동안에 빨리 냅다게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진짜 웃기다. 아 이 정도면 거의 사기꾼인데?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혼인빙자 간음죄 같은 거. 그 암컷 네. 쫓아가서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나 차 있어, 집 있어 이런 다음에 알고 보면 결혼해서 보면은 막 다 리스고, 리스고. 대출 다 대출. 껴있고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오. 그게 어떤 동물이에요? 파리매라는. 파리매. 네. 파리매. 파리는 파리매는 파리차로 잡아야겠다. 안 되겠네. 야. 아니 다 그러는 건 아니고 허위매물? 파리매 중에서 네. 가끔 그렇게 뭐 먹이를 못 구한 파리매라던가 오. 그런 애들이 이제 이상한 돌멩이 넣어놓고 이제 너무 웃긴다 근데 이런 그런 것도. 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돌고래도 1년 내내 좀 막 그런 엄청 성행위를 활발하게 한다던데 얘네들은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자세히 여러분도 보시면은 단순히 종족 번식을 위한 성행위가 아니라 자위라던가 즐기거나 심지어 인간 세상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동물 세상에서 비슷한 행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암컷을 강제로 어디 데려가서 아하. 이제 진짜? 수컷 여러 마리가 추행한다고? 그렇죠. 이제 추행을 하고 이제 동물들이 그렇죠. 많이 관찰되고 돌고래 같은 경우도 이제 암컷이 자기 기준에 매력적으로 보이면은 수컷 여러 마리가 억지로 이렇게 구석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막 무섭다.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특징을 공통점 자세히 보면은 네. 인간이든 다른 동물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대뇌 이제가 많이 발달돼 있다. 대뇌. 대뇌 피질. 대뇌. 이게 역할하는 게 고차원적인 행동, 오. 그다음에 뭐 사회적인 행동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상한 그런 부작용들도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동물들도 오르가즘을 사람처럼 그럼 느낀다는 그렇죠, 건데 우리가 오르가즘 느낄 때 나타나는 그 신체 변화 뭐가 있어요, 윤혜 씨? 저요? 우선 또 잠깐 상상에 들어가서 아주 오래전 난 잘 지난주. 모르니까 빨리 얘기 좀 지난주, 해줘봐. 지난주. 예. 심장 박동이 우선 굉장히 빨리 뛰고 심장 그쵸. 박동이 뛴다. 그리고 몸이 살짝 뜨거워지고 체온이 오른다. 그리고 뇌에서는 약간 아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좋다 이런 죽어도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이상한 호르몬이 확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여운을 계속 느끼고 싶다. 꽉 잡고 싶다. 꽉 잡고. 그만 잡아라, 죽는다, 김덕은. 멈추고 싶은 거지. 이 어. 순간을 계속 길게 늘리고 싶은 거지. 쾌락의 극단. 인간은 보통 자 이런 오르가즘의 단계를 겪는다면 네. 네. 동물들도 이 변화가 나타나요? 관찰을 하면? 그냥 보면은 그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네. 대뇌 피질이 많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거기에 느끼는 그런 쾌감 중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사람이 더 이상한 거나 더 독특한 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 동물들도 비슷하게 느끼지만 제가 봤을 때 사람이 가장 그거를
극대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동물들 오르가즘 느끼는 거 그거를 이제 만약에 관찰을 할 거야? 네. 그러면 동물들한테 뭐 꽂아가지고 실험을 해요? 어떻게 그렇죠. 해요? fMRI라던가 이런 걸로 어. 뇌파나 이제 활성도 보거나 네. 아니면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지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이 그 절정의 쾌감을 느낄 때는 엔돌핀이나 도파민이나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확 많이 나오거든요. 네. 엔돌핀, 도파민. 네. 나 그거 사 먹어야겠어. 그거 좋아. 그거 안 팔아요. 안 팔아요. 도파민 어디 없어? 예, 진짜 불법입니다. 너무 좋아. 불법이라 해. 채널 날라가. 운전 하나씩 먹고 싶어. 아 이런 게 약간 마약 성분이 이런 게 맞나? 그러면? 맞아요. 마약도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마약 성분이라기보단 뭔가를 먹었을 때 이걸 많이 유도한다거나 작용하고 나면 금방 이 엔도핀, 도파민이 분해되거든요. 네. 분해 안 되게 막아주는 거예요. 잡아주고 싶어. 계속 잡게 만드는 아 그게 마약이야? 그게 마약 중에 성분 중에 그런 났구나.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환각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구나. 그렇죠. 근데 뭐 그거 말고도 우리가 자연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뭐예요? 달리기. 그거 뭐 장난해? 내가 엊그저께도 달리기 하면 열이 받거든. 47분이나 달렸는데 욕밖에 안 나왔거든. 너무 짜증나. 몸이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근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어떤 그 구간을 넘어서면은 어. 그때 느끼는 어떤 희열감과 그 러너스 그런 게 하이라 있다는 그러는데 거. 김정국 씨도 이제 운동 중독이라 하는 게 네. 어느 정도 이상 고통을 받으면 우리 뇌에서 이걸 보상을 해주려고 그래요. 네. 너 고통 그만 느껴 하면서 진짜?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는 엔돌핀이 막 분비되는데 네. 정말요? 그걸 한번 느껴보면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고통스러우면은 이 행복감이 오는구나. 아, 그럼 저는 아직 극단의 고통이 안 간 거군요. 저는 웨이트 그쵸. 할 때도 욕이 너무 나와요. 하고 나서 결국 쩔뚝거리면서 집에 갈 때까지 보상이 없던데. 근데 여러분들도 다 느껴보신 이유가 네. 우리 대한민국 이제 대표 식품 하면 떡볶이 아니겠습니까? 떡볶이. 떡볶이가 결국 고통이거든요. 왜? 매운맛이 고통이거든요. 근데 음. 그거를 먹으면 고통을 느껴서 뇌에서 보상해주기 위해서 고통 그만 느끼 하면서 똑같이 달리기 했을 때는 비슷한 엔돌핀이 나와요. 오. 얼만큼 달려야 엔돌핀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본인에 따라 이제 오, 상황에 달라요. 따라. 상황에 따라 난 한 다른 거고. 3일 달려야 되나 엑소 봐. 씨는 한 어느 정도 뛰었을 때 나와요? 저는 한 10km 정도 이틀에 한 번씩은 5에서 10km 맨날 달리거든요. 그럼 얼마나 걸려요? 5km는 한 30분 걸리고 우와. 10km는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대단한 걸리는데 거야. 30분 뛰는 거 쉽지 않아. 당연하지. 근데 여러분들도 꾸준히 하시면 좋은 게 어. 이게 하고 나면 자신감도 되게 생기고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너나 하라는 댓글이 지금 너나 열심히 죄송합니다. 하라는 댓글이 보입니다. 아까 5km를 30분에 어. 뛰는 거를 네. 이제 하면은 그런 호르몬 때문에 네. 어떤 만족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우린 그런 어려운 방법 필요 없거든요. 맞아. 쉬운 거 좋아. 키키 떡볶이 먹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떡볶이가 있구나. 당연하죠. 매운맛과 그리고 이제 보통 맛 두 가지 맛이 있는데 네. 저희가 항상 보통 맛이 좀 맛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좀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운맛 드시면은 또 그런 만족감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오정 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는 퀴키 떡볶이는 네. 특히 떡볶이는 양념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밀떡 좋아하세요? 쌀떡 좋아하세요? 저는 밀떡. 좋습니다.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아, 진짜요? 바로 떡볶이는 밀떡이죠. 정말 쫄깃쫄깃하고 이 식감이 저는 그쵸. 이 식감 때문에도 너무 맛있어. 좋은 게 양념이 골고루 배가지고 쫀득쫀득한데 여기에 어묵까지 들어있어. 한 팩에 6,000원꼴이에요. 네. 떡볶이 2인분 6,000원꼴. 음. 집에서 너무 경제적으로 무료 배송으로 즐겨보실 수 있기 때문에 퀴키 떡볶이 오정 쇼핑에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오정 쇼핑에서 또 같이 판매하는 가장 잘 팔리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양삼 꿀소래. 순대. 이 한 병에 산양삼 한 뿌리를 통째로 담은 거예요. 완전 다른 첨가물을 1%도 넣지 않았고 네. 30뿌리를 이 한 상자에 담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1+1 행사 중이고 사은품으로 드리는 치명환. 제가 얼마 전에 강승범 TV 나갔다가 이거 치명환 너무 좋죠. 계속 하나만 주세요. 먹어보게. 근데 너무 맛있고 맛있지. 입 안에서 쫀득쫀득하면서 그날 너무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네. 이거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한의학이잖아요. 어. 근데 서양에서도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인정했다고 해야 되나? 사포닌이랑 안에 진세노사이드라 그래서 네. 그 성분이 산삼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면역 세포들의 활성도를 되게 증가시켜 주거든요. 오, 귀한 제품 또 우리가 그러니까요. 엑소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드시고 오늘 또 10kg 뛰세요. 면역력 챙기시고 또 추석 선물로 양가 집안에 공평하게 하나씩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동물들의 좀 섹스 이야기 네.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떤 동물들은 이렇게 꼭 종족
번식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성행위를 하는 거고 네. 또 어떤 동물은 정말 종족 번식만을 위해서 네. 짝짓기를 하잖아요. 이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그 차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고등 동물일수록 뇌가 발달될수록 그 단순히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바로 앞에 눈앞에 보이는 그런 1차원적인 행복 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뇌 피질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대뇌는 큰 뇌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진화론적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중간에 뇌관이라 그래서 이 뇌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쌓여져 있는 뇌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게 대뇌거든요. 소뇌 피질도 있습니까? 손에 피질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대뇌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중뇌. 대뇌가 있고 네. 그 중간에 또 이제 변연계라 그래서 어렵구나. 뭐 그런 게 뭐 복잡한 게 오. 많아요. 확실한 거는 네. 중간으로 갈수록 생명 활동에 굉장히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겉으로 갈수록 생명 활동에 필요 없지만 다양한 기능, 사회적 기능, 감정을 기능.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질투를 느끼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뇌관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 박동을 뛰게 해준다든가 생명과 완전 직결돼 있네. 호흡을 하게 해준다든가 근데 바깥으로 갈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투라는 감정이라든가 뭐 없어도 죽진 않는 거. 없어도 죽진 않는 거 그런 것들이 발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동물들은 다 아까 뇌가 있다고. 뇌가 있긴 하지만 특히 되뇌 피질이 발달된 동물들이 이상한 그런 다양한 그런 성행이라든가 독특한 걸 한다. 특히 인간과 비슷한 포유류가 대뇌 피질이 많이 발달됐겠네요. 맞아요. 그럼 대부분의 동물들은 웬만하면 다 감정을 느끼겠네. 우리가 왜 동물 키우다 보면은 제가 지금 슬픈 것 같아, 뭐 좋아하는 것 같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인간이 투영한 감정이 아니라는 그치. 거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재밌는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은데 네. 뭐 강아지 같은 경우도 논문으로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손 하면 손 올리잖아요. 근데 똑같이 강아지 2마리를 냅두고 손하고 이제 먹이를 주면 다 손을 해줘요. 네. 네. 근데 한쪽에는 손 했을 때 먹이 준 상태에서 또 한쪽 친구한테는 손 했는데 먹이를 안 주고 안 주는 거예요. 약 올려. 약 올려요. 그러면 그 강아지는 더 이상 이제 손을 안 올리는 거예요. 어.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강아지를 이제 주인이 만났는데 강아지가 막 꼬리를 흔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무시를 해요. 그럼 이제 강아지가 막 이렇게 슬픈 소리를 내는데 그 정도가 상황에 따라 달라졌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주인이 무시하는데 그냥 뭐 이런 노트북을 만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덜 그런데 주인이 뭔가를 하나 보다. 이해를 해주는구나. 강아지 인형을 만지고 있잖아요. 아. 인형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엄청 짖고 그 강아지 인형을 물고 그런 빈도가 굉장히 많았다. 그것만으로도 이제 질투라는 감정이 있다. 질투하네 진짜. 그럼 개나 고양이는 사람들과 교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동물 예를 들어 뭐 요즘 뱀도 키우고 네. 고슴도치도 키우고 네. 막 다양한 동물들 키우잖아요. 네. 그런 동물들조차도 네. 아프다 이런 본능적인 감정 말고 네. 질투라든지 막 이런 감정이 있을까요? 아프다도 느낄까? 그럼 느끼겠지. 근데 아프다는 당연히 느끼죠. 어. 왜냐면 신경세포 이런 걸 보면은 통증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럼 아프다 느끼지 당연히. 최근에 그 랍스터나 이런 애들도 통증을 느낀다라는 연구가 나와서 아 그래요? 예전에는 얘는 통증 못 느낀다 그래서 그냥 산채로 물에 맞아, 넣어서 맞아. 끓였거든요. 오. 근데 이제는 이제 법이 바뀔 거래요.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런 질투를 느끼는 동물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독특한 행위를 하는 쾌감을 위해서 하는 거랑 일맥상통하게 되뇌 피질이 발달될수록 그거를 많이 질투를 느낀다 그래요. 양서류나 이런 애들, 파충류 이런 애들은 질투는 못 느낀다라고 지금은 과학자들이 알고 있고 네. 그래도 질투 느끼는 것 중에서 가장 좀 단적으로 많이 보이는 애들이 뭐 원숭이나 침팬지들이거든요.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재밌는 영상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같이 보죠. 네. 뭐냐면 원숭이가 있는데 이 원숭이 2마리를 동시에 이제 서로 비교할 수 있게 유리창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게 하고 약간 돈의 개념으로 원숭이가 돌을 주면 뭔가 보상을 해줘요. 바꿔주는. 오. 그래서 처음에는 오이를 줬거든요. 우리. 그러면 오이 먹으면 나름 뭐 먹을만 하니까 오이를 먹어요. 네. 그런데 옆에 있는 원숭이한테는 돌을 받으면 더 맛있는 포도를 준 거예요. 아니 똑같이 돌 받았는데. 그렇죠. 왜 다르게 줘? 그러면은 이 결과의 반응이 정말 귀엽습니다. 한번 진짜. 보죠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같이. 자, 이제 뭐예요? 오이. 아, 초록 색깔의 오이입니다. 오이가 먹어요. 원숭이인 근데 거죠, 입에 돌을 주죠. 돌 주세요. 줄게요. 돌 주고 옆에 있는 원숭이한테 그럼 포도를 포도, 줘요. 포도. 그럼 얘가 포도. 봐요 이거를. 봤어. 봤어. 그러면 와. 이번엔 나도 돌 주면은 나도 포도 주겠지. 먹겠지? 근데 오이를 줘요. 오이를 줬어. 그럼 보고 에이스. 보고 내놔 이러면서 대박. 내놔 이러. 빨리. 그 이번에 또 포도 줘요. 아니 뭐야 장난해 지금? 그래서 이번에 나 포도 주겠지 하면서 자 이번에는 줘야 돼. 돌 자, 딱 주면서 신중하게 줍니다. 근데 또 오이를 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비교를 하더니 던져요. 맞아. 그리고 막 이렇게 흔들어요. 아 웃긴다. 어. 이게 질투라는. 그렇죠. 거구나. 이게 이제 정확하게 질투고 네. 이거 말고도 사실은 종을 초월한 질투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되뇌 피질이 이런 고차원적인 질투나 뭐 쾌감을 느끼는 자유행위나 그런 것들이랑 일맥상통한다는 게 돌고래도 되뇌 피질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그래, 있거든요. 그래. 그래서 이 영상은 뭐냐면은 이 돌고래가 암컷 돌고래거든요. 네. 근데 남자 사육사가 너무 잘해주니까 남자 사육사한테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아, 돌고래가 사람한테 사람을 사랑해? 네. 사랑은 사랑한다. 그냥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거의 사랑이랑 감정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네. 여자 사육사가 옆에 오잖아요. 네. 엄청 짖고 여자 사육사한테 이렇게 보세요. 물을 뿌려요 이렇게. 여자 사육사한테만. 얘가 암컷이에요? 얘가 암컷이거든요. 그래서 저리- 여자 사육사한테 가라고 아. 물을 어머, 뿌리고 어머 어머. 계속 보면 나중에는 맞을 때까지 뿌려요 이렇게. 아 진짜 너무 맞을 웃긴다. 때까지. 계속 가라고. 그래 왜 그래? 막 여자 사육사 그러는데 어쨌든 돌고래가 남자와 여자의 사람을 구분한다는 거네. 심지어 얼굴도 구분하고 다른 남자 사육자 말고 딱 이 남자 사육자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딱 뿌리고 나서 제대로 맞잖아요. 어. 그러면 웃어요. 얘가. 아 진짜? 까르르 웃으면서 에이, 설마. 표정 보세요. 보면은 다 맞았죠. 결국 맞았거든요. 드디어 그래서 맞췄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웃어요. 아. 이렇게 웃고 있죠. 기분이 좋아져. 좋아졌어. 너무 신기해.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한다는 게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돌고래는 거의 사람과 유사한 것 같아서 진짜 막 저는 돌고래 쇼 같은 거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거 엄청 맞아, 핫대잖아. 맞아. 요즘에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네. 그 주인공께서 이제 고래나 돌고래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거기서 대사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이런 뭐라고? 안에서 키우면은 수명이 거의 4배, 5배 짧아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학행위 하잖아요. 계속 부딪히고 뺑글뺑글 돌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동물원에 가는 것도 아쿠아리움에 가는 것도 불편하지. 너무 불편한 거야. 맞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용을 안 해야지 없어질 그쵸, 텐데. 저 집에서 물고기를 키우거든요. 아 네. 진짜? 근데 얘가 유치원에 그러니까 나는 오. 동물을 사실 잘 못 키우고 내가 그걸 케어를 잘 못하니까 그럴 거면 아예 키우지 말자 주인데 네. 이런 조그만한 어항에 걔가 혼자 있어. 물고기 한 마리가 있어. 네. 근데 얘가 진짜 뺑글뺑글 하루 종일 돌아오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쟤 진짜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에이 물고기가 무슨 저런 감정을 느끼겠어 또 이런 생각도 막 좀 들거든요. 근데 다 느낀다는 거 아니야. 그럼 느끼지. 원래 살고 있던 곳이랑 환경이 뭐 거의 몇백 배, 몇천 배나 좁아진 환경이니까 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실시간 소통소 거기서 제가 또 고래도 가르치거든요. 깨우기야. 꾸구 홍보. 꾸러기 그라운드 줄여서 꾸그 네. 엑소쌤을 검색해 주시면 우리가 앞서 그 돌고래 영상 봤잖아요. 네. 근데 막 웃는 것도 나오고 아까 질투한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그게 남자 사육사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집착? 어쨌든 그런 게 아닐까?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진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물들도 보면은 그렇게 단순하게 방금 원숭이가 돌을 던지고 잘 먹던 그 오이마저도 집어 던지는 경우가 이거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길게 보고 나면 이게 그 이상의 애틋함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돌고래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육사가 다른 사육사가 먹이를 줘도 거부를 안 돼요. 딱 그 한 사람의 사육사만 이제 먹이 주면 잘 받아 먹고 강아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네. 주인이 뭐 죽거나 이러면은 다른 사람이 좋은 먹이를 주나 이런 거 절대로 안 먹고 굶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특히 강아지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사람을 사랑하는 병에 걸렸어요. 왜요? 강아지가? 강아지가? 왜 무슨 몇 그게 호르몬이 있나? 뭐냐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모든 동물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강아지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까? 완전 충성할까? 자기의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그래서 가장 비슷한 종이 늑대거든요. 근데 강아지도 이제 종병 보면은 회색 늑대 종이에요. 얘는 강아지는 종이 없어요. 늑대 종이에요. 거기서 늑대. 아종으로 벗어났는데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회색 늑대랑 유전자를 비교해 보니까 하나가 다른 거예요. 뭐예요? 그게 GTF2I라는 유전자인데 신기하게도 그 유전자가 강아지들이 다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그 유전자의 기능이 뭐냐면 뭔데요? 그게 돌연변이가 생기면 완전 사교적이고 경계가 없고 애교를 많이 부리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 유전자 하나로 늑대에서 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늑대들 중에서 그거에 돌연변이가 생긴 늑대들이 네. 이제 사람들한테 몇만 년 전에 자주 다가왔던 거죠. 아. 이제 뭔가 낯설지 않고 경계가 없고 애교가 많으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점점 강아지로 진화가 된 거고 개가 오랜 시간 사람이랑 좀 같이 살면서 그렇게 진화를 한 건가요?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그런 새끼를 낳은 강아지들이 사람들한테 더 이뻐해주고 더 선택받고 그럼 걔네들이 더 많이 살아남겠죠. 그치. 그래서 그게 이제 자연 선택이라고 그러는 건데 단적인 예로 러시아에서 그런 실험을 해봤어요. 네. 여우 데리고 여우가 한 5마리 해서 7마리 새끼 낳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애교가 많은 애들만 고르는 거예요. 걔네들을 또 이제 애교 많은 애들끼리 교배를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 5세대, 6세대 만에 강아지보다 애교 많은 여우들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 선택일 수 있겠죠. 네. 인간이 이런 애교 많고 사람한테 살갑게 해주는 그런 애들을 계속 더 먹이 많이 챙겨주고 잘해주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강아지들이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강아지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유전병에 걸린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여기서 과학자들이 궁금했던 게 이 유전자 사람도 있을까? 찾아보니까 비슷한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있어. 그래서 그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긴 사람이 또 있을까? 있는 거예요. 뭐예요? 돌연변이가 생긴 사람이 윌리엄 보이렌 증후군이라 그러는데 네. 윌리엄 보이렌? 네. 그 증후군에 걸린 사람, 그 돌연변이가 생긴 사람들은 과도한 친밀감, 사회성이 아주 높고 낯을 안 가리고 처음 만난 사람이랑도 금방 친해지고. 맞아요. 오.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와, 이 유전자 하나 때문에 동물이든 사람의 성격이 완벽하게 또 바뀔 수 있구나. 오. 라고 근데 모든 개나 강아지들이 사람한테 친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에 최근에, 관련된 오. 사고도 나고 또 들개들이라든지 네. 사람이 심지어 키우는 개들도 막 물고 맞아요. 이러잖아요. 네. 그거 왜 그런 거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네. 이것도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린 건데 네. 아까도 뭐 바소프레신 하나로 뭐 DRD4 유전자 돌연변 하나로 완전히 바뀔 것 같지만 사람의 성격은 동물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도 유전자 돌연변이 뿐만 아니라 네. 호르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옥시토신. 네. 그게 많은 또 강아지들이 있고 좀 적게 분비되는 강아지도 있고. 그럼 강아지 종마다 좀 다르겠네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이제 골든 리트리버라던가 네. 이래들은 진짜 분비가 많이 되고 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고양이는 보통 도도하다 그러고 네. 강아지는 되게 애교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 그것도 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네. 강아지랑 고양이를 똑같이 이제 주인이 놀아줘요. 네. 한 5분 놀아준 다음에 옥시토신 호르몬이 얼마큼 올라간지 봤는데 강아지가 고양이보다 무려 5배 이상이 올라가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개 키울 때 보면은 아이 키우는 거랑 똑같다고 아, 맞아, 그러잖아요. 맞아. 네. 그리고 고양이도 제가 고양이를 3마리 정도 키워봤거든요. 네. 근데 종류마다 성격이 달라요. 완전 틀려요. 맞아요. 어떤 아비시니안 종 같은 경우에는 네. 산책도 가능하고 완전 강아지랑 똑같아. 안 놀아주면 와서 공 물고 옵니다. 오. 놀아달라고 막 난리를 쳐요. 귀여워. 근데 뭐 샴이나 이런 애들은 무릎에만 다 앉아있고 건들면 소리 내고 막 하악질하고 암컷과 수컷별로도 특히 고양이는 수컷이 애교가 많아요. 그래요. 의외로 암컷은 의외로 별로 신기하다. 애교가 없는데 전 다 암컷만 키웠거든요. 저희 집이 다 여자였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고양이도 종류별로 성격이 정말 다르다는 걸 그렇죠. 다를 수 알았었죠. 있다. 네. 엑소 씨도 보니까 고양이 키우시는 것 같던데 네네. 어떤 종 키우세요? 저는 이제 러시안 블루라 그래서 네. 그 종 자체가 애교가 많아요. 아 애교 많은 친구.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같은 종 내에서도 약간 이제 호르몬 차이라든가 유전자 발현도에 따라서 그 동물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사회성보다 호르몬이나 이런 선천적인 게 더 강한 건가요? 그게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런 호르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람들끼리 뭐 교류하고 약속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막 악어를 키우는데 악어를 악어가 집에서 사람을 좋아하고 막 장난 아니야. 옆에서 막 이렇게 애교 있어. 피우고 막 계속 따라다니고서 내가 악어인데 잡아먹는데. 걔도 그럼 옥시토신이 엄청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과 지내는 환경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건지. 진짜 저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후천적인 것도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악어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성격이라는 기보다는 네. 먹이를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말이 사람이 뭘 주는구나. 주더라. 왜 그러면 우리 그런 요즘 프로그램 유행이잖아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네. 그러면은 애초에 막 공격성을 띠고 이런 개들도 그런 어떤 환경을 변화시켜 준다든지 그걸 통해서 충분히 그 그렇죠. 성질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영욱님께서 네. 하시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오은영 박사님께서 하시는 거고 결국에는 후천적으로 환경
환경을 잘 조성해주거나 이런 걸 하면은 이게 또 후생유전학이라 그래서 네. 유전자가 다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유전자를 어떻게 하면 억제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적당히 발현하고 이런 것들이 환경이나 이런 다양한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신기하다. 우리 인간의 그 성기도 똑같거든요. 후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관리해주면. 변화시킬 수 있고 맞아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뉴맨 플러스인데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게 네. 1대1로 맞춤 사이즈예요. 아. 그래서 내 거 사이즈를 재가지고 여기 알려드리면은 네. 내 사이즈에 딱 맞는 요런 링이 하나 옵니다. 이게 네. 뭐냐면은 대한민국 최초로 성기능 강화용 링의 특허를 받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700 가우스 자기장이 이제 혈액을 유입시켜가지고 사이즈를 조금 통통하게 만들어주고 네. 고순도 게르마늄 원석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음이온이 방출되는 거지. 음이온 방출이 결국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네. 엑소님도 가능합니까? 이거 빠지지 않을까요? 이게 스몰 사이즈죠? 아니 아니에요? 아. 이게 평상시 사이즈. 저는 제일 큰 사이즈, 라지 사이즈 하나. 14일 동안 효과가 없으면은 100% 전액 환불해드리고 한 달에 2번 무료 교환 제조도 있습니다. 차고 어디 걸어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주무실 자면 때, 돼요. 네. 주무실 때 5시간 정도 매일매일 하시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상담 주시면 뜨거운 밤 보내시는데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세상에 약간 나쁜 개는 없다 그랬잖아요. 네. 세상에 나쁜 질도 없거든요. 후천적으로 여러분들이 질 건강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갱년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엑소님도 잘 아시겠지만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노화에 그쵸. 따라서. 네. 그러면 여성들의 몸이 급격하게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치미병이라고 병이 들기 전부터 미리 치료를 한다. 3대째 내려오는 한의사 선생님께서 네. 여성 건강을 위해 딱 각을 잡고 만드신 제품입니다. 이게 침향, 천마 등등 고급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했어요. 우리 엄마가 자꾸 이렇게 음식하는데 많이 화가 나신다던가 나 그럼 갱년기네. 그리고 이렇게 말의 톤이 갑자기 빨래를 왜 여기다 놔! 뭐 이러시고 갑자기 솔로 올라간다던가 이럴 때 어머니 하면서 여궁단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잡으시면은 네. 여러분들이 편안한 식사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궁단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동물들의 어떤 사람처럼 감정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앞서 그 질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네. 재밌는 무슨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요? 또 요즘에는 그 대세가 그 깻잎 논쟁 있지 그치, 그치. 않습니까? 깻잎 논쟁.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과학자 입장에서 이 깻잎 논쟁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 저도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해보고 좀 찾아봤는데 네. 이렇게 연구해봤다는 것 자체가 지금 웃기긴 하지만 네. 핫하니까 트렌드 일단 따라가야지. 과학자 입장에서는 저는 절대로 떼주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일단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네. 안 떼줄 경우 그 위험성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그 질투를 할 가능성이 0%잖아요. 용이지. 그쵸? 근데 떼줄 경우는 조금이라도 그런 느낄 가능성이 1%라도 있잖아요. 떼주는 순간. 그쵸?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은 아예 애초에 제거를 했으면 좋겠고 네. 심지어 이거를 질투를 느끼는 거를 대상으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해 봤거든요. 네. 질투를 느낄 때 뇌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아세요?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이라 그래서 거기가 뭐냐면은 사람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네.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거든요. 안 좋은 그러니까 거네. 질투 진짜 고통이거든 이거. 그러니까 질투를 느끼면은 결국 고통을 느끼는 거고 네.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뭐 세디스트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고통을 안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만약에 깻잎이 떼줬다. 하면 오빠 나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이 활성화됐어. 그렇게. 이게 바로 고통을 느끼는 부위라는 거 알아? 근데 그거 안 떼줬을 때 친구가 깻잎 2장을 먹고 너무 음식이 짜가지고 그래도 스트레스야. 열이 빠가. 네. 속으로 이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싫어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거기서 오는 또 고통도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아니 본인 친구가 중요합니까? 연인이 중요합니까? 연인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친구한테 밥 2숟갈 해서 먹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아니요 깻잎 나도 제 한 장 나와서 이렇게 사이좋게 먹어야 되는데 제가 더 많이 먹어서 짜증나.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질투 느끼는 사람들은 뭐든 짜증 나거든. 근데 크게 그다지 과학적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깻잎을 떼줄 때 질투를 느끼면 고통을 주는 거니까 떼주지 근데 않는데. 약간의 질투는 네. 어떤 승부욕이라든지 그래. 그 서로의 자극에 사이에 자극적으로 좀 좋은 것도 있지 않나요? 그쵸, 도움이 되긴 하죠. 어.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연인들 헤어지는 이유 들어보면은 그 사소한 것 때문에 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질투를 좀 더 우리의 사이를 돈독해지게 하기 위해서 시도했다가
그 사소한 것 때문에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은 차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구나. 그런 질투를 저는 약간 어. 즐겨요. 저희 남편이 어. 어디서 연락처를 받는다든지 네, 네.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으면 네. 나는 그게 그 기분이 너무 좋아. 약간 질투가 나면 저도 그래요. 기분이 그래서 좋거든요. 어. 저도 이제 네. 번호 누가 물어보면은 이제 뭐 여자친구한테 나 번호 따였다 이렇게 자랑 아, 그런 거 얘기합니까? 오. 가끔 얘기해요. 근데 거짓말 안 여자친구는 하니까. 그거를 저처럼 즐기는 분이 아니라면은 네. 스트레스 받을 수 칼을 있지. 갈고 있을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상대방 잘 파악을 해야 되는 파악해야지. 거예요. 이거 섬세하게 즐기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전민기 같은 경우에는 난리 나거든요. 그냥 죽이려고 되거든요. 질투가 없어 그 사람은. 전민기는 내가 오정TV 오기 전에 오늘 누구 나와 이거를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엑소님 나와 이랬더니 계속 전화 옵니다. 이게 사람에 따라서 가려야 되는군요. 질투도. 성욕은 없으시면서 질투는 많으신. 아, 경우도 그치, 그치. 성욕이 다 질투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세 배가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엑소님과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어요. 네. 정말 개미 한 마리도 저희 아들한테 저는 절대 밟지 그래,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야겠다. 네. 진짜 우리가 소중한 생명도 곤충은 제가 뭐 이렇게 모기 같은 거는 때려잡지만 네. 걘 잡아야지. 웬만한 생명들은 우리가 더 소중하게 다 생각해보는 시간 그 됐습니다. 개미 관련해서 제가 1분만 짤막하게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 우리 코로나 시대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잖아요. 네. 백신도 맞잖아요. 네. 개미도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에이. 코로나 때문에? 개미도 백신 맞아요. 무슨 코로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우리가 믿기죠? 모른다고 다 지어내지 말아요. 아니 그거는- 개미가 어떻게 걔네는 줄지어 백신. 다 붙어 다니잖아. 그리고 백신은 그리고. 어떻게 맞아? 개미도 이제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개미 사회도 사람처럼 집단 생활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개미도 되게 위험한 병원균들이 자기를 감염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30만 년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데 개미는 3천만 년에서 1억 년 버텼거든요. 아, 더 오래됐어. 버틴 이유가 왜 그럴까 봤더니 네. 실제 과학자들이 병원균을 넣었더니 곰팡이균을 네. 개미들이 응.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요. 나쁜 균이 있으면 그러니까 퍼진 걸 알게 되면 개미들이 만남의 광장 근데 큰 방이 있는데 그런데 안 모이고 각자 3마리 4마리씩 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네. 내 냄새를 맡고 내 거가 그 안 병균인 좋으면 걸 알고 이제 왔다 가서 페로몬을 뿌려주는 거죠. 사람보다 낫다.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죠. 백신은 뭐예요? 백신은 뭐냐면은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소량의 그런 약한 균을 우리가 맞고 약한 균 조금만 들어오니까 우리 면역 세포들이 이길 수 있거든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비슷한 애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균이 왔을 때 미리 공부했으니까 바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개미도 어떤 개미가 많이 이렇게 감염된 게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개미 피부에 많이 감염되거든요. 아. 그러면 그거를 살짝 떼가지고 모든 개미한테 묻혀줘요. 서로. 너무 웃긴다. 너무 신기하다, 지혜롭다. 그러면 감염된 개미는 떼주니까 살아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묻히니까 다른 모든 개미들은 그걸 보고 튼튼해지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항체가 생기고. 이제 면역력이 생겨서 다음부터는 그 병균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천년만년 살았구나. 그리고 진짜 신기하다 이거. 우리도 아플 땐 집에서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답은 우리 주변에 있다. 이 작은 보이지 않는 개미나 생명체들도 다 전략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미리 보고 알았으면 몇백 년 전에 흑사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리두기를 했으면 맞아. 살아났을 텐데 그래서 이런 굉장히 재밌는 동물 이야기 네. 그리고 인문학 철학이 들어있는 이야기를 어린이들 대상으로 제가 꾸러기 그라운드 국에서 네. 솔직히 재밌잖아요. 재밌었어요. 저희 얘가 계속 그 포켓몬이랑 과학 연계된 네네. 거 그거 아, 그래요? 듣게 해달라 그랬는데 약간 내가 너무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요? 네, 그건 듣지 못하고 성인용 있습니다. 버전도 만들어주시면 제가 아 한번 어른용으로도 네. 오정태에서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엑소님 오늘 보내드리고 댓글로 다음에 엑소님 모셨을 때 이런 내용 좀 알고 싶다 하시는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